예,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. 사실 이 세 분의 발표만 가지고도 주어진 시간에 뭔가 이런저런 추가적인 얘기를 나누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요. 뭐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또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또 기약하기로 하고, 오늘은 세 분 발표를 바탕으로 간단히 좀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도 드리고 또는 자유롭게, 아마 저기 PD분하고 지금 작가분을 이제 한 자리에 모셨으니까 어쩌면 두 분들끼리도 뭐 궁금한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. 먼저 그 SF8을 이제 프로듀싱하신 윤 PD님한테 저는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게, 일단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, 사실 보면은 공개되기 전부터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광고도 하시고 지금도 뭐 여기저기서 프로모션이 되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제 지상파에서 아직까지 이제 에피소드 2개가 방송이 된 거죠. 아, 3개까지 나갔나요? 예, 예. 그래서 아마 완결이 되고 나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 입에 좀 오르내릴까? 제가 안타까웠다고 한 건 그거예요.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한국의 이 지상파 드라마 사상 굉장히 좀 획기적인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너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,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SF8이라는 드라마의 존재감이 지금보다도 좀 많이 좀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는데, 이제 지상파에서 에피소드가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점점 이제 입소문이 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. 그래서 SF 드라마를 한국 방송국, 지상파 방송국에서 했다라는 그 의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SF 쪽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꼭 하고 싶고요.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아까 처음에 이제 PD님 발표에서도 언뜻 이제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, 이게 무슨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. 지금 이번 이 판타지 컨벤션의 이제 핵심적인 파트너인 웨타 워크숍의 리처드 테일러 경도 그 피터 잭슨 감독하고 정말 거의 간의 수공업 수준의 독립영화 SF 영화들을 만들 때 1980년대 이럴 때 만들었던 작품들은 이 소위 말하는 컬트 영화나 SF 영화 광들은 아마 아실 테지만, 이분들 듀오가 만든 초창기의 작품들, 무슨 배드 테이스트나 이런 작품들 보면 지금 한국의 TV 드라마에서 만들어도 이거보다는 적어도 비주얼적으로는 퀄리티는 더 잘 나올 만한 그런 수준이긴 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처음에 꾸준히 그런 시도를 계속 했던 것이죠.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런 작품들이 더 널리 알려지고 오늘날에 이 두 분이 이런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역시 비주얼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그때도 아마 잘 깨달으셨고, 그 작품들이 만듦새는 뭐 아주 세련되고 막 그렇게 좀 고급져 보이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의 힘이 역시 그 주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저는 그런 점에서 SF8이 이 한국의 원작을 발굴을 해서 그걸로 이제 드라마화를 했다라는 이 과정을 어떻게든 관철을 하신 거니까 그 점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. PD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? 사실 방송국 TV PD를 이제 하셨으면은 오리지널 그 극본 SF 장르가 아니더라도 네. 오리지널 극본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때하고 또 원작 소설을 가지고 이걸 다시 극본으로 각색을 해서 뭐 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, 네. 그 SF8을 하면서도 원작 소설을 어쨌든 발굴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드라마타이즈를 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뭔가 좀 더 유리했다 내지는 좀 바람직했던 것이었다라고 지금 시점에서 좀 평가가 되시는지. 네. 예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원작이 있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이 장르 자체가 예를 들면 스릴러다, 로맨틱 코미디다 하면 사실은 시나리오 작가님들이랑 시작도 할 수 있었을 텐데, 이제 SF 장르는 굉장히 아직 이 방송사나 드라마 쪽에서는 생소한 분야라서 그렇죠. 아직 한국 사실 영화조차도 이제 사실 제대로 된 SF가 네. 아직 성공한 적은 없고, 이제 뒤에 제작들이 기대하고 대기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드라마 쪽은 훨씬 더 SF 장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이게 될지
아니면 뭐 어떻게 이야기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럼 찾았던 게 이제 웹툰과 여러 가지 소설인데, 웹툰은 검토했을 때 이야기 볼륨이 대부분 짧더라고요. 아니면 너무 거대한 이야기거나 이야기 볼륨이 저희가 50분짜리거든요. 한 편당. 근데 그게 좀 맞지 않았고, 오히려 소설들에서 찾아보면 좀 요걸로 시작을 해서 각색을 하면 그 기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게 많이 보여서 특히 소설들에서 많이 찾았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예, 한 가지 더 그래서 궁금한 게 혹시 SF8의 시즌 2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.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방송 중이고 10월 2일 날 방송이 끝나면 이제 정성적인 수치와 정량적인 수치가 다 예. 나올 거예요. 예. 그런데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,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기획된 것 자체가 사실은 MBC 지상파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저희는 웨이브 오리지널이라는 예. OTT를 염두에 뒀고, 아마 MBC 지상파를 염두에 뒀으면 좀 멜로나 예. 이런 장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이제 났는데, 웨이브에서 지금까지 좀 발표한 거를 이제 받아보고는 있는데 드라마 탑10 안에 개봉했을 때 들었었고, 지금 누적으로 이제 스트리밍 수가 한 60만이 넘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방송이 나갈 때마다 그 회차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10월 2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총 토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, 그거로 별개로 이제 정성적인 거에서는 회사 내부에서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구나, 이런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편이고, 이제 시즌 2에서는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 웨이브와 이제 MBC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즌 2를 기획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역시나 원 때와 마찬가지로 또 국내 작가들의 오리지널 원작 소설들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에서 시작을 하시게 될까요? 네, 아마 새로 이제 쓰게 되면, 아직도 한국은 이제 시나리오 작가님들이 SF를 쓰기에는 네. 여러 가지 쉽지는 않고, 그 SF를 오랫동안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서 이제 계속 하셨던 분들이 아마 제일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렇죠. 아마 그런 예.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제가 아는 한에서도 한국에서 사실 이 오리지널 스토리를 쓰시는 분들이 소설가 SF 소설가보다는 이 드라마나 뭐 영화 시나리오 작가 쓰시는 분들이 훨씬 저기 이제 많이 계실 텐데, 정작 그분들 중에서 SF 장르에 좀 정통하거나 이해가 깊은 시나리오 작가나 드라마 작가분들은 저도 거의 못 뵀거든요. 그래서 아마 드라마 작가님들은 드라마타이즈 된 거에 지금 SF의 소재를 차용하시고 네. 요 정도가 많은 것 같고, 이제 정통 SF로 더 예. 깊이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그거를 좀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그렇죠. 예, 그래서 저는 뭐 소설가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방송이나 영화 영상 업계에서 시나리오나 극본을 쓰시는 작가분들 중에도 SF 팬 출신이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면 아마 영상 쪽에서 만드는 SF 콘텐츠의 퀄리티도 이제 쑥쑥쑥 짧은 시간 안에 향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. 아무튼 SF8이 계속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어가지고요, 시즌도 계속 거듭되고 국내에서 SF 소설을 쓰시는 원작 작가분들하고 이 SF8을 포함한 방송국의 어떤 플랫폼의 오리지널 시리즈 기획이든 아니면 이제 장편 영화든 간에 이런 영상 업계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이 잘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.